밀링 커터의 종류인데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커터를 뭐라고 그러죠? 페이스밀 커터. 아, 페이스밀 커터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나요? 아무래도 재료를 준비할 때 사용합니다. 그 제일 처음 재료 준비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넓은 평면을 가공할 때 네. 이제 페이스밀 커터를 이용해서 네. 쓰는 좀 그 많은 양을 절삭할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네. 이 엔더밀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그래서 밀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 엔더밀에도 이제 그 재질, 공구의 재질이 네. 이제 예전에는 그 고속도강, 하이스라고 하는 그걸 많이 썼는데 이제 최근에는 초경 엔더밀도 많이 쓰게 되죠. 초경 엔더밀이 나오면서 이제 공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절삭 속도도 빨라져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홈을 파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엔더밀 이름을 아나요? 그 황삭. 네. 보통 랩핑 엔더밀이라고 그러죠. 이 랩핑 엔더밀은 이제 절삭량이 많을 때 1차적으로 이 랩핑 엔더밀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랩핑 엔더밀은 기존에 있는 엔더밀하고 달리 홈이 파져 있죠. 이 홈이 파져 있음으로써 이제 칩을 짧게 자를 수 있어서 이제 그 절삭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는 엔더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티홈 커터죠. 우리가 그 밀링의 그 테이블에 그 볼트 홈을 보면은 바로 이제 T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홈들을 가공할 때 이 티홈 커터를 엔더밀로 1차적으로 이쪽 엔더밀로 1차적으로 홈을 파고 이제 그 다음에 티홈 커터를 이용해서 그 T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도브테일 커터라고 그러죠. 그 정밀 기계의 어떤 이송 배드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각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밀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그 도브테일을 이용하는데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가공할 때 도브테일 커터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래쪽보다 위가 작다 보니까 여기 목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할 때 그 황삭하고 정삭하면서 그 양을 너무 많이 두면은 잘못하면 공구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브테일 가공에서는 굉장히 그 절삭량이라든가 회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링에 여러 가지 가공이 있지만 이 도브테일 가공이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외에 뭐 질문이 있습니까? 그 여기 더브테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금색빛으로 나 있는데 이렇게 금색빛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제 이것은 그 고속도강 그 공구인데 초경이 아니고 이 그 고속도강은 저 초경 공구에 비해서 경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실제 수명이 짧게 돼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런 색이 나는 어떤 그 코팅 물질, 모재보다 더 강한 그런 이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까맣게 보이는 것도 있고 코팅 물질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코팅하는 목적은 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단단한 물질을 코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까?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평면 밀링 커터는 원통의 원주에 절삭날을 가진 것으로 밀링 커터의 축과 평행한 평면을 절삭하는 데 쓰이며 고든 날과 비틀림 날이 있고 대개 비틀림 날이 주로 사용됩니다. 엔드밀은 재료에 따라 고속도강과 초경합금 엔드밀로 구분하며 구조에 따라 고속도강 엔드밀은 자루부와 날부가 일체로 된 것이 많고 초경 엔드밀에는 납접 엔드밀, 날심은 엔드밀과 초경 팁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삽입식 엔드밀이 있습니다. T홈 밀링 커터는 T홈을 가공할 때 사용되며 엔드밀이나 사이드 커터 등으로 좁은 홈 윗부분을 1차 가공하고 난 다음 T홈 밀링 커터로 아래의 넓은 홈을 2차로 완성 가공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공구 고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경 175mm 이하의 커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틀렸습니다. 200에서 300mm 정도의 큰 지름을 가진 주축 끝면에 직접 장착할 때 커터날 끝의 스윙 범위는 얼마나 되도록 해야 할까요? 1번 0.1에서 0.5mm, 2번 0.01에서 0.02mm, 3번 0.5에서 1mm. 3번이요. 틀렸습니다. 드로잉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축 전단에 너트를 풀고 공구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구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엔드밀하고? 틀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일까요? 롱 아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버는 가능한 굵고 짧은 것을 사용한다. 2번, 밀링 커터는 되도록 볼 베어링에서 멀리 장착한다. 3번, 밀링 커터의 체결은 아버 서포트를 고정하고서 한다.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절삭류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광물 석유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80% 이상의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석유. 2번, 수용성 절삭류. 3번, 지방질류. 2번입니다. 정답! 다음 설명을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아버를 이용해 커터를 고정할 때는 드로잉 볼트에 살짝 조여야 한다. 5입니다. 틀렸습니다. 주축 끝면에 고정 볼트로 밀링 커터를 장착하는 방법은 센터에 스윙이 생기기 쉽다. 5입니다. 정답! 롱 아버에 의한 방법은 원통 밀링 커터나 측면 밀링 커터, 총형 밀링 커터, 메탈 쇼호 등의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금속 가공용 절삭류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고속 절삭에 적합한 절삭류 종류는 광물 석유이다. X입니다. 정답! 나이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방진류 중 식물성류는 부성인선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입니다. 정답! 총 10문제 가운데 5문제를 맞췄습니다. 진수 학생 이 4차시 문제 풀었는데 딱 반만 맞췄네요. 이 4차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밀링에 대한 거니까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익혀야 될 문제니까 한번 틀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175mm라 그러면 제법 상당히 큰 커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콜레척 같은 데는 작은 것만 하니까 이건 안 되니까 그런 걸 물릴 때는 당연히 이제 아바를 쓴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필히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네요. 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mm 되는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커터를 갖다가 이제 그 주축에다가 물렸을 때 이제 이것이 아무리 정확히 돌아도 이렇게 스윙하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많이 흔들릴수록 실제 공작물을 깎으면 거기서 오차가 많이 발생해 틀려지게 되니까 어쨌든 그 흔들림을 스윙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이것은 대략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 0.01에서 0.0 이내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0.5라든가 1mm 이래 되면 너무 크게 흔들리면 이거는 정밀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그런 커터도 물렸을 때 스윙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이내에 맞춘다. 이렇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은 이제 절대 안 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은 이제 그런 이런 큰 커터처럼 어떤 드로잉 볼트 사용 안 하고 바로 이제 거기 꽂아 쓰는 건데 이거 킥체인지는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많이 쓰는 건데도 이건 아마 착각해서 틀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볼트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볼트가 하나라도 이제 요 문제인데 여기서는 살짝 조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이려고 하는 목적은 커터잖아요. 커터가 잘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커터를 만약에 이제 살짝 조인다 하면 얘가 실제 절삭하는 과정에서 힘이 걸리면 이게 풀어지거나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같은 볼트라도 이제 바이스를 고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대로 확실하게 줘야 돼. 그것도 확실히 줘야 되지만 이제 이 특히 커터 같은 건 확실히 조이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그 바이스 같은 거는 여러 개일 때는 이제 살짝씩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서 하는 요 같은 볼트라도 어떤 목적에 쓰냐에 따라서 이 볼트를 잠그는 힘도 틀리고 이제 순서도 틀리기 때문에 볼트 체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알아서 해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틀린 게 8번 그 롱아브에 의한 이제 원통이나 이제 총형 커터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고정용으로 사용한다는데 이게 왜 틀렸다 그랬어요? 롱아보 보지 않았어요. 지금 수직형 밀링에 롱아보가 없지. 수평에 가면 이렇게 롱아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런 원통 밀링 커터나 그다음에 총형, 메탈소 같은 거는 전부 이렇게 롱아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리게 되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됐어요. 뭐 딴 건 다 맞췄는데 그 외에도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맞추긴 맞췄는데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 지방 진류는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이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지방 진류 같은 건 동물성도 있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쓰는 절삭류의 대부분은 이제 그 수용성 해가지고 석유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물을 희석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지방 진류는 이제 동물성이나 아니면 식물성에서 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면을 깨끗하게 작업하거나 이럴 때 약간 더 찐득한 거죠. 찐득한 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아주 면이 깨끗하게 나는 대신에 절삭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용도가 조금 다른 건데 지방유는 많이는 안 쓰는데 특수하게 이제 어떤 카운터 싱킹이라든가 이럴 때 그 면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면은 깨끗하게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지방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경 175mm 이하의 커터의 고정은 아벌을 사용하는데요. 지름이 200에서 300mm의 큰 밀링 커터는 주축 끝면에 직접 체결용 볼트로 장착합니다. 공구의 부속 장치에는 기계의 주축 테이퍼에 직접 장착하는 방법과 퀵 체인지 홀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자는 충분한 강성이 있어 중절삭용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퀵 체인지 방식은 드로잉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축 전단에 너트를 풀고 공구를 장착하며 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구를 병용하며 작업에는 조작이 쉽고 편리합니다. 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기계에 전원을 넣고 페이스 커터를 주축에 고정하는데요. 지금 진서 학생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요? 지금 그 공작물 표면을 가공하기 위한 공구인 페이스 카트를 지금 주축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고정한 다음 그 회전 속도 변경을 위해 가지고 이제 변환 레버를 돌리고 지금 회전을 시켰습니다. 일단 회전을 시켜보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 시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커터를 빼려는 것인가요? 지금 이제 다시 페이스 카터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 회전 기어 비를 가장 낮은 쪽으로 놓고 지금 풀고 있습니다. 고정된 힘이 지금 풀리자 뚝 떨어진 커터. 푸는 것을 풀 때 이제 원래 저속에 놓은 것은 이렇게 돌리는 힘에서 주축이 따라 돌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저럴 때는 밑에다가 그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서 페이스 커터가 떨어지더라도 그 팁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마 팁이 손상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엔드밀 고정을 위해서 퀵 체인지를 바꿔 끼웠는데, 이제 바꿔 낀 다음에 제대로 또 고정이 되었는지를 지금 주축을 회전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또 다시 그 풀기 위해서 이제 저속 기어 쪽으로 돌리고 이제 퀵 체인지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럴 때도 잘못하면 툭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다 받침대를 대고 하는 게 안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스 카터의 팁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끝났습니다. 예, 그 페이스 카터 하고 퀵 체인지를 바꿔 끼우는 작업을 했는데 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저속에다 놓고 제대로 했고 또 회전시켜서 장착 상태까지로 잘 확인을 했는데, 그 페이스 카터를 뺄 때 특히 페이스 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밑에다가 안전 보호판을 갖다 대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푸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밀링 위에 떨어져서 잘못하면 아마 페이스 카터 팁이 손상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구 고정 방법을 실습했는데요. 주축대에 페이스 커터와 콜리척을 설치하고 분리했습니다. 커터를 설치하고 분리할 때는 먼저 주축의 회전수를 최하의 저속으로 변속하는데요. 공구를 조이고 풀 때 돌리는 힘에 주축이 따라 돌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나무판이나 고무판을 깔아줍니다.
공구날이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핀들 키에 커터를 끼워 커터를 체결한 후 로크너트를 돌려 고정하는데요. 확실한 고정을 위해 훅 스패너와 연질 해머로 단단하게 조여주면 됩니다. 분리할 때는 고정된 상태를 풀어주고 고정 볼트 머리 부분을 연질 해머로 가볍게 두들겨서 주축대 스핀들과 커터를 분리시켜줍니다. 이 밀링에서 육면체 가공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육면체가 있는데 이 육면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면이 6개가 있고 또 이것의 각각의 그 어떤 직각이 이렇게 맞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면 형태가 있으면서 이 각각의 면이 이제 그냥 절단한 거친 상태의 재료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면 작업을 하느냐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이제 그 넓은 한 면을 바이스에 위로 오게 해서 고정한 다음에 이제 페이스 카터를 이용해서 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면 기준으로 이제 제일 먼저 그 가공한 면 하나를 일면이라 치고,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이면을 가공해야 되는데, 이 면 자체를 이제 바이스의 앞쪽 면에다가 면 쪽으로 가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공한 이 면도 이제 평면도가 잘 맞는 거고, 바이스의 앞쪽 그 그 면도 아주 평행도라든가 이런 직각도가 잘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면의 밀착만 잘 되면 이 면, 일면과 그 다음 가공하려고 하는 이 면이 직각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스 앞면 저쪽에 가는 면은 좋은데 뒷면이 또 울퉁불퉁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울퉁불퉁한 면을 뒷 바이스가 그냥 밀었으면 어느 한 점이나 이렇게 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앞쪽 조에 정확히 직각으로 밀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밀착이 안 되니까 이게 앞뒤 밀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앞에 조에 정확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뒤에 면이 어떤 경사가 지거나 이렇게 이제 면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반해서 뒤에 조는 정확하게 이제 면이 있으면 이렇게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전체 면이 안 닿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이제 그 핀, 10파이 정도 이렇게 되는 핀을 떼면은 하나의 선이 닿게 된다 이거죠. 선이 이렇게 닿게 되니까 여기서 밀게 되면은 바이스 조에 정확히 밀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핀을 바이스 조 뒤편에 대되 바이스 조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지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래서 뒤에다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바이스를 물려서 이면을 가공하게 되면 이제 일면과 이면의 직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공한 후에도 이것이 맞는지를 직각자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빛이 안 새면은 직각도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1, 2면에 대한 직각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대면을 가공만 하면 되니까 이제 1면을 앞으로 놓고 이제 패러렐 평행 블록을 받친 다음에 고정을 해서 아래면 기준으로 윗면을 깎아주면 당연히 평행도가 나오는 거니까 됐고, 이제 또 2면 기준으로 놓고 또 이제 블록을 받친 다음에 4면을 하면 다 되겠죠. 그럼 이제 요 4면에 대한 직각으로서 평면이 다 가공이 됐는데, 이제 측면 5, 6면이 있는데 5, 6면은 이제 여기가 직각이 안 되고 뭐 절단한 상태라고 봤을 때 이렇게 놔도 이거와 직각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뭘 써서 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바이스에서 일단은 이제 이
1면하고 3면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물을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무조건 이제 바이스 조회에서 평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됐는데 측면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측면에다가 직각자를 대가지고 이 직각을 맞춰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양쪽을 직각을 딱 보고 이제 뭐 어떤 경우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 맞을 수도. 그걸 한 다음에 이제 5면을 가공하고 이제 마지막에 6면을 가공한 면 기준으로 해서 6면을 가공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평행과 직각이 6면이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서 재료가 크든 작든 간에 이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제 육면체 가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육면체 가공 작업 순서를 살펴봤는데요. 육면체 가공은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작업한 1면이 기준면이 되는데요. 2면을 가공할 때 1면을 바이스의 고정주호 쪽에 두고 울퉁불퉁한 뒷면에는 10파이 핀을 대어 고정합니다. 2면 작업이 끝나면 직각자로 1면과 2면의 직각도를 확인하는데요. 직각자의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으면 직각이 잘 맞는 상태입니다. 3면과 4면은 1면과 2면을 기준으로 가공해줍니다. 측면인 5면과 6면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직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5면을 고정할 때 바이스 밑면에 직각자를 놓고 직각을 확인하며 고정합니다. 6면은 가공된 5면을 기준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뗄 때, 특히 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바로 가까이 올리지 않는 이렇게 행동을 바로 취하는데 강사님한테 바로 배운 바로는 테이블을 최대한 그 주축에 가깝게 해서 공기가 떨어져도 안전하게 떨어지고 이게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렇게 배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하더라 이렇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엔드밀이라든가 이제 그 밀링 커터를 잡을 때는 항상 헝겊으로 그 부위를 싸서 주축에 이제 장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주축에 장착할 때 이제 레버를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항상 규정된 그 플라스틱 망치라든가 이렇게 이제 주축 어떤 정밀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러한 규정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페이스 카터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무겁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풀 때 잘못하면은 이제 밀링 테이블 쪽으로 떨어져서 그 팁이 손상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러한 그 무게가 좀 나가는 그런 아바라든가 이제 공구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그 밑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고무판, 뭐 그것도 없으면 이제 나무판 이런 것들을 밑에 받침으로 가깝게 받쳐 놓은 다음에 풀무로 해서 실은 거기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러한 손상이나 혹은 또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